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얼굴을 마주하게 됩니다. 함께 밥을 먹고 웃음을 나누기도 하고 작은 정을 쌓으며 가까워지는 사람도 생기죠. 그렇게 나이 들어간다는 건 좋은 사람 하나를 만나는 일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내가 정말 사람을 잘 만난 걸까요?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좋아한 거라면, 그게 돈이라면, 그제서야 우리는 깊은 상처를 입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중요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선택이 잘못될 경우, 당신은 무엇을 잃게 될까요? 돈입니까? 자존심입니까? 그게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지켜온 당신의 믿음이라면 당신은 얼마나 흔들리게 될까요? 이번 방송에서는 겉으로는 친절하고 다정하지만 사실은 당신의 지갑만을 노리는 사람들, 그들의 특징 5가지를 중심으로 우리가 무엇을 조심해야 하고 어떻게 방어해야 하는지를 하나씩 풀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청취자 한 분이 보내주신 사연으로 시작합니다. 이야기 속에서 당신의 삶과 닮은 부분이 있다면 부디 조용히 마음속에 새겨두시길 바랍니다. 서울 강북에 사시는 김순자님은 남편이 돌아가신 후 혼자 지내고 계십니다. 작은 월세방에 살며 평생 모아둔 적금으로 겨우 노후를 꾸려가던 어느 날 동네 경로당에서 만난 어떤 남자분이 자신에게 따뜻하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그는 한참 젊었고 말솜씨도 좋았습니다. 처음엔 커피도 사주고 김장하는 날엔 무거운 짐도 들어주며 순자님을 편안하게 대해주었죠. 어느 날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작은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잠깐만 돈을 좀 맡겨줄 수 없겠느냐고. 조금만 도와주면 금방 돌려주겠다고. 순자님은 망설이다가 그동안 쌓인 정과 믿음 때문에 300만 원을 건넸습니다. 그 뒤로 그 남자는 연락이 끊겼고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경로당에도 더는 나오지 않았죠. 순자님은 한동안 자신이 너무 어리석었다며 매일 자책하며 지냈다고 합니다. 사람을 믿고 싶었지만 그 믿음이 배신으로 돌아왔을 때 그 충격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가슴을 후벼 팠다고 하셨어요. 이런 일을 겪고 나면 우리는 다시 사람을 믿기 힘들어집니다. 그게 단지 돈 몇 푼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가진 모든 인간관계에 대한 신뢰, 그 뿌리가 흔들리기 때문이죠.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고통 속에서 진실을 배운다. 고통은 그저 아픈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더 명확히 보는 창이 되기도 합니다. 순자님의 이야기처럼 이 세상에는 안타깝지만 선의로 다가와 이익을 챙기려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언제나 말보다는 행동, 선물보다는 의도를 항상 감추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들은 어떻게 당신에게 다가와 조용히 당신의 마음과 지갑을 동시에 열게 만들까요? 첫 번째 이야기부터 천천히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다가올 때 그 진심이 보이기란 쉽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따뜻한 말투, 자상한 배려, 심지어는 눈물까지 흘리며 속 이야기를 꺼내죠. 하지만 그것이 계산된 접근이라면 우리는 모르게 문을 열게 됩니다. 내 돈만 보고 접근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은 과도한 친밀감의 표현입니다. 처음 만난 사이인데도 너무 빨리 속내를 털어놓고 마치 오랜 친구처럼 굴거나 가족처럼 굴기 시작하죠. 경기도 성남에 사는 정미화님의 사례입니다. 오래 다닌 공장에서 퇴직한 뒤 조용한 시골 마을로 이사해 텃밭을 가꾸며 하루하루를 보내던 중 동네 교회에서 한 여성분과 인연이 닿았습니다. 그 여성은 처음부터 미화님에게 자신이 남편에게 배신당한 이야기, 자식에게 상처받은 이야기, 몸이 아파서 병원비가 너무 부담된다는 이야기 등 감정적인 고백을 쏟아냈습니다. 미화님은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같은 여성으로서 공감이 됐고 자신보다 더 아픈 사정을 들으니 한 끼라도 같이 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어느 날은 그 여성에게 현금 50만 원을 꺼내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 여자는 집에 들르지도 않았고 연락도 두절됐습니다. 정미화님은 며칠을 알았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이 이용당했다는 사실 때문이었죠.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할 때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누군가가 당신에게 빠르게 거리를 좁히려 할 때 그 의도를 의심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 관계는 시간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 진심으로 들어오고 싶다면 그 사람은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당신의 마음을 천천히 읽고 조금씩 다가오려 할 것입니다. 노자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급하게 파고드는 관계일수록 그 안엔 함정이 숨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까지 누군가 당신에게 너무 빠르게 친근하게 다가왔다면 그 사람의 말보다 그 사람이 얼마나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인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조심해야 할 사람은 어떤 유형일까요? 그들은 당신의 외로움을 파고들어 함께 있고 싶게 만들고 심지어 감정적으로 의존하게 만듭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마음이 약해질 때입니다. 몸이 아플 때보다 더 위험한 건 외로움에 마음이 텅 비어 있을 때, 그때 사람들은 가장 쉽게 흔들립니다. 두 번째 특징은 외로움을 이용하는 감정 사기입니다. 이들은 대화 중 당신이 외롭다고 느끼는 순간을 기막히게 포착해 마치 당신의 동반자인 듯 다가옵니다. 그리고 조용히 의존하게 만듭니다. 부산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윤경자님의 사연입니다. 오래된 친구들과도 멀어지고 남편은 세상을 떠나 매일 혼자 카페를 지키던 어느 날 손님으로 들어온 한 남자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는 늘 카페에 들렀고 혼자 있는 경자님에게 말을 걸며 소소한 일상을 나누기 시작했죠. 책을 함께 읽자며 책을 놓고 가기도 하고 꽃을 선물하며 당신 웃는 얼굴이 참 예뻐요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경자님은 처음엔 경계했지만 외로운 시간을 채워주는 따뜻함에 조금씩 기대게 되었고 어느 날 그가 말했습니다. 자신이 어렵게 창업을 준비 중인데 보증금을 조금만 빌려줄 수 있느냐고. 경자님은 고민 끝에 1,00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그가 남긴 메모는 꼭 갚을게요. 고마워요. 단 한 줄. 그리고 그는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 경자님은 자신이 외로움에 얼마나 쉽게 마음을 열었는지를 절감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외롭습니다. 나이 들수록 더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외로움을 누군가에게 맡기기 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말이 아닌 행동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심리학자 에리 프롬은 말했습니다.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능력이다. 당신을 진심으로 위하는 사람은 당신에게 손을 내밀기보다 당신 곁에 그냥 있어줍니다. 혹시 누군가 당신의 외로움을 이해해주는 척하면서 작은 선물과 관심을 통해 자신의 필요를 채우려 하고 있다면 한 번쯤 멈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들은 당신의 돈에 직접 접근하지 않습니다. 먼저 당신의 정보를 가져갑니다. 이제 세 번째 특징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조심해야 할 사람들의 특징은 정보를 캐묻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삶을 속속들이 들여다보려 하며 특히 돈과 관련된 부분에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처음엔 사소한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연금은 언제부터 받으세요? 따님은 무슨 일 하세요? 집은 작아세요? 전세세요? 말투는 다정하지만 그 질문 뒤에는 철저한 계산이 숨어 있습니다. 전라북도 정읍에 사시는 조영자님은 시장에서 채소 가게를 하셨습니다. 평생을 벌어 모은 돈으로 작은 건물 하나를 샀고 그 건물 1층에서 자그마한 찻집을 열었습니다. 어느 날 한 중년 여성이 찾아왔습니다. 다정한 말투로 매일 커피를 사 마시며 이야기 나누기를 즐겼습니다. 처음엔 그냥 말이 잘 통하는 손님이라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사장님, 이 건물 시세 많이 올랐죠. 사장님, 따님은 어디 사세요? 혹시 상속 준비는 해놓으셨어요? 같은 말이 이어졌습니다. 영자님은 마음속으로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거절하는 말을 잘하지 못해 그와 계속 대화를 나누다 결국 자신의 건물 임대 계약까지 도와달라는 말에 큰 돈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말할 것도 없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당신에게 다가오는 사람이 당신의 속 이야기를, 특히 돈과 관련된 정보만 집중적으로 물어본다면 그건 경계해야 할 신호입니다. 진짜 관심은 당신의 감정에 머무릅니다. 당신이 무슨 책을 좋아하고 어떤 음악을 들으며 어떤 아침 햇살에 미소 짓는지를 궁금해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말은 사람의 얼굴이고 질문은 사람의 속마음이다. 그들이 묻는 질문에 당신의 전 재산이 들킬 수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이제 네 번째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들은 당신에게 선물을 주며 시작합니다.
선의로 포장된 그들의 미끼는 당신의 신뢰를 사기 위한 장치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조심해야 할 사람들의 특징은 선물과 호의를 앞세워 신뢰를 얻는 유형입니다. 이들은 마치 아무 데가 없이 당신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뒤에는 당신의 마음을 열기 위한 치밀한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대전에서 정육점을 운영하던 박종남님은 오래 알고 지내던 거래처 직원이 있었습니다. 그는 늘 정육점에 고기를 사러 오면서 따뜻한 음료를 건네고 사장님 바쁘시죠 하며 먼저 다가왔죠. 며칠 뒤 그는 갑자기 사장님처럼 좋은 분에게는 좋은 투자처를 알려드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자기 아는 동생이 하는 공사 현장이 있는데 거기서 단기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절대 손해볼 일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처음엔 의심했지만 며칠 뒤 고급 과일 상자를 들고 와 이건 감사의 표시예요 하며 종남님을 감동시켰고 결국 종남님은 2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결과는 형편이 어려워졌다는 문자 한 줄이었습니다. 그가 준 선물은 결국 종남님의 경계심을 허무는 도구였고 그 뒤엔 아무런 책임도 없었습니다. 선물은 감정을 유도하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진짜 주는 사람은 돌려받을 것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기꾼은 작은 것 하나로 큰 신뢰를 사고자 합니다. 맹자는 말했습니다. 작은 이익에 눈이 멀면 큰 일을 망친다. 당신에게 오는 선물, 그 의미를 곱씹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심인지, 계산인지. 마지막 다섯 번째 특징은 피해자 코스프레입니다. 자신이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처럼 연기하며 동정심을 유도하는 이들. 이제 그 마지막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조심해야 할 사람은 항상 피해자처럼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억울하게 당했다며 눈물을 보이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척 접근하지만 사실은 당신의 도움을 이용해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는 사람입니다. 춘천에 사는 이영숙님은 공무원 생활을 정년 퇴직한 뒤 작은 동네 문화센터에서 글쓰기 수업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한 여성은 첫 수업부터 눈시울을 붉히며 이혼하고 아들 하나 키우는 중인데 생활이 너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영숙님은 마음이 쓰였습니다. 자신도 젊은 시절 아이 키우며 고생했기 때문입니다. 그 여성은 수업 시간마다 자신의 불운한 삶을 강조했고 어느 날엔 급하게 병원비가 필요하다며 50만 원만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영숙님은 선뜻 빌려줬고 그 뒤로는 수업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을 가집니다. 특히 힘든 사정을 말하며 울음을 보이면 그 마음은 쉽게 열립니다. 하지만 진짜 어려운 사람은 자존심이 있어 말을 아낍니다. 자기 처지를 드러내는데 쉽게 입을 열지 않죠. 당신의 연민은 소중합니다. 하지만 그 연민이 이용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법구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악을 선이라 말하고 지혜로운 자는 진실을 조용히 본다. 지금 누군가가 자신이 얼마나 억울하고 불쌍한지를 계속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의 행동과 지속성을 살펴보세요. 정말 어려운 사람은 그 마음까지 무겁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를 정리하며 마지막 마무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 유형의 사람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과도한 친밀감을 보이며 빠르게 다가오는 사람. 두 번째, 당신의 외로움을 파고들어 감정적으로 의존하게 만드는 사람. 세 번째, 당신의 삶을 캐묻고 돈과 관련된 정보를 흘려듣는 사람. 네 번째, 선물을 주며 신뢰를 사려는 사람. 다섯 번째, 자신을 피해자라며 동정심을 유도하는 사람. 이들의 공통점은 겉으로는 다정하지만 속으로는 당신의 돈, 더 나아가 당신의 신뢰를 노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의 노후는 더는 허투루 흘려보낼 시간이 아닙니다. 평생 일하며 흘린 땀방울이 모여 지금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그 시간과 자산, 그 마음을 누군가에게 쉽게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진짜 사람은 당신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당신 곁을 그냥 있어줍니다. 기다려줍니다.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말에 침묵으로 귀 기울여줍니다. 이 방송이 지금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조금이라도 마음속 의문을 느끼고 있는 분에게 따뜻한 방패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시고
떠오르는 얼굴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짧게 남겨주세요. 그 용기가 또 다른 사람에게 경고와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또 다른 이야기의 문을 엽니다. 다음에는 더 현실적이고 더 따뜻한 주제로 당신 곁에 찾아오겠습니다. 오늘의 마무리는 한국의 고사성어로 남겨드립니다. 호사유피, 인사유명.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당신의 이름이 정직과 신뢰로 기억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식모음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